화요일 대박 90분 플러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랜드슬레 인베스트먼트 최승현 대표님, 신한준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빨리 흐르고 있어요. 벌써 화요일이네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들 점검하기 전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1-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또는 MTN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013-3366-8288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한 토크는 어떤 주제로 나눠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에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외국인들이 기다렸다는 듯 5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조금 줄이는데 만족해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1일 5,045억 원을 내다판 이후에 가장 많은 매물을 오늘 내어놓았는데요. 네. 사실 물량도 물량이지만 6거래일 연속으로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역시 오늘 또 물량이 흘러나왔습니다. 투신권에서 무려 1,597억 원의 매물이 흘러나왔고요. 최근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물량 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준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급적으로 이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 불안 요소는 없는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제가 출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일주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6영업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액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한 1조 1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었었죠. 외국인들이 6영업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하다라는 말씀을 재고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 70%는 여러분들이 홀딩 관점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현금 30% 정도만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점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이 분명 상승 구간에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분명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거기에 따른 또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한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융자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융자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추이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6조 4,717억. 지금 개인들의 신용융자, 외국인들은 지금 5영업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타나고 6영업일 연속으로 지금 1조 1천억 정도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상당히 신용 그 물량들을 신용을 써움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외국인들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받아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지금 상승 자체는 단기 급등 상승의 흐름은 나타나는 것은 제한적이겠구나,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에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상박스 상승권 단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좀 보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화학주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많거나 어느 정도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좀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호남소유 같은 경우나 지금 KP케미칼 지금 여기에서 오셔도 SOE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개인들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 잔고가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리스크 관리를 조금 보시도록 하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도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 부분입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이제까지 매수했는 금액 21조가 넘습니다. 21조가 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조 정도, 1조 1천억인죠. 1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포지션이 이만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포지션은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장기적인 포지션은 흔들릴 필요 없을 것이고 1분기 실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포트를 짜 나가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분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로서 여러분들 포트를 선택과 집중이겠죠.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짜 나가시면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신용융자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외국인 수급 역시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쉽게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2분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신용융자가 좀 급격히 늘어났을 때는 좀 시장에 상당한 어떤 변동성이 수반이 되었거든요.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어떤 변동성이 수반되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유동성이 어떤 확충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한번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 시장은 2149포인트로 우리나라가 오지 못했던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 그 이전의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20조가 넘는 금액의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신고가가 나오는 강한 신고가가 나오는 밑바탕이 되었겠죠.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많아지고 있다.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 개인들에게 시장은 넉넉하게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은 나타나겠죠. 변동성 구간은 분명 나타날 것이고 개인들 신용잔고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는 그런 흐름은 연출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오히려 시장은 박스권, 시장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이 있는 그 가격 박스권이 조금 흘러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인 패턴, 제가 일단은 1분기 실적 시즌 읽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좀 소화되는 구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신용잔고 물량도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시장은 강한 탄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셨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좀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하고 계십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들의 어떤 수급을 보게 되면 일관성이 굉장히 없이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주식형 수익 증권의 증권에 대한 어떤 물량 축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지금 매수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안에서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정말로 모멘텀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 선택적으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악재에 이어서 유럽 쪽 문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면 스페인 대규모 국제 만기가 돌아오고요. 그리스의 채무 조정 가능성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고 깊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승윤 대표님 좀 의견 주세요. 유럽의 채무 위기가 시작된 게 전년도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인데요. 1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유럽 쪽에서의 채무 위기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반복될수록 거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유럽의 재정 안정 기금을 지난번에 확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스페인이 만약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그러한 흔들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럽의 채무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약재가 나온 지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네. 충분히 지금 내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너무 깊게 우려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 가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IT주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을 받았지만 IT주는 모처럼 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LG전자라든가 또 삼성전기, LG노텍 모두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승현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IT주 저점 공략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뭐 전년도 말부터 올해도 계속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는 에너지화학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계속적으로 선도에 위치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돈을 버는 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이익의 성장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의 성장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주가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의 업종별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IT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IT 쪽은 소외됐던 흐름 속에서 화학이라든지 자동차가 너무나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순환의 흐름 속에서의 숨고르기 장세에서 잠깐 올라오는 형태를 취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IT 쪽은 언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2분기는 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 4분기에도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 4분기에 반도체 부분 때문에 실적이 다소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4월 29일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2, 4분기를 기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완만하게 삼성전자가 저점을 잡고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도 좀 여러 세분화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 바닥을 잡은 상태 속에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쪽의 흐름은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에 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제 급등한 면면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한 3, 4개월 계속 조정받다가 하루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IT가 빠르게 복원되고 좋아질 것이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앵커도 얘기했지만 그 3D TV에서 FRP 그 부분이 사실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가운데 재고 부분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그걸 팔기 위해서. 이 부분에 어떤 실적 상향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흑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것이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또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닥은 작겠지만 올해 완만한 정도의 흐름.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에서 일정 정도 올라간 다음에 쫓아가면 또다시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면 42,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상은 사실 보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후에 2차 전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1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럼 20만 원을 넘어서 돌파하려면 사실 실적이 상당히 증대되거나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도 항상 해묵은 요소만 갖고 있죠. 2차 전지 부분. 그 다음에 OLED. 항상 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부분 쪽도 결국엔 대용량,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러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적어도 2012년 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추이, 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상승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를 넘어가고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점 반영이 될 것이고요. 네. 그 이전에는 아주 좋은 수익을 내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추가적으로 크게 나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쪽에서의 흐름인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제일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사실 LED 같은 경우에 재고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단가 자체가 높아진다거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인 게 지금 LED 부분인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다른 IT 쪽, 즉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보다도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ED 쪽은 적어도 2, 4분기 후반 3분기로 넘어가야지 삼성전기가 13만 원, 14만 원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IT 업종 안에서도 반도체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답을 조금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요, IT주에 대한 어떤 순환매나 키 맞추기보다는 기존의 강자가 기존의 강한 종목이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짧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준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지금 IT주 저점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IT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강한 탄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2010년도 4분기 적자와 2011년도 1분기 적자가 나타나고 난 데서 오히려 2분기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지금 따라잡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TS 보면서 한번 조금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업종별 현황입니다. 4월 10일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타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업종별로 이제 수급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운수장비와 화학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이고, 오히려 운수장비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수가 받아갔고, 화학 쪽도 오히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탄력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났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전기전자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매물을 오히려 개인들 쪽에서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일단 지금 오늘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일단 탄력적인 상승, 강한 양봉을 좀 드러내긴 했었지만, 지금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지금 따라잡아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아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서 35,000원 이하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10% 이상의 정도 수익이 나셨겠죠. 10%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홀딩 관점으로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더 종목을 한번 좀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하시는 개인 투자가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두 분의 이제 의견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단기적으로 최근에 물량이 좀 나오고 있지만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IT 업종에 대한 어떤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선별적인 반도체 중심의 매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많이 오른 디스플레이 쪽도 눌림목 공략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120선까지 밀린 국내 증시가 조정에 있어서 폭과 기간은 얼마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담하게 토론해봤습니다.